처음부터 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직장을 좀 다니면서 마을이란 곳은 그냥 잠을 자는 곳, 베드타운이라는 의미만 있었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이제 생활 터전이 마을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이런 환경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 좀 키우는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데리고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다녔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가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특성상 간식도 먹어야 하고 뛰기도 하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님들은 아이한테 이제 젖도 물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환경이더라고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지어진 곳도 같은 분위기여서, 사실 제가 책도 좀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읽히고 싶어서 다녔는데, 그러면은 좀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배움터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습득하는 곳, 체득하는 곳,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러 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놀고 그리고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축적이 됐을 때 그게 배움으로 발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이 이곳이 그런 공간이 되어주는 거고, 내가 딱 왔는데 누군가 환하게 맞아준다면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없잖아요. 또 아이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기도 하고, 또 좋은 책이 나오면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그게 배움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 교육 활동의 보람은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보험은 사실 경제적인 거, 금전적인 거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성장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같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마을 활동의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려워요, 많이.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보니까는 제가 의도치 않은 이런 그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공들이고 애썼던 사람이 인연이 끊기게 되거나 관계가 소원해져서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가장 힘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보다는 보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활동은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하루에 12번도 이 도서관을 접어야 하나? 또 혹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귀찮고 신경 쓰는 거 하지 말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리고 이곳이 어떤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후원과 또 여기를 운영해 주시는 자원활동가들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은 물리적인 환경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해왔었던 거는, 그러면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살면은 행복할까? 어떤 거를 하고 살 때 보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재미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 거라라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이란 게 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했었던 거는 일단 저는 도서관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구가 굉장히 땅이 넓고요. 살아가는 주민들도 계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여기가 신도시였어요. 웬만한 행정기관들이 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청라와 검단이라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인구들이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점점 원도심으로 슬럼화되기 시작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세대라든가 구성 계층들이 또 원도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마을의 이 환경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누가 있지? 도서관을 여는 문 여는 시간에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지?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교육 프로그램의 의의는 정말 대단하죠.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특히나 이제 독서와 관련돼서 했었을 때 한국인의 평균이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게 거의 평균치로 나오는데, 문제는 생애 주기별로 봤었을 때 책을 학창 시절에만 읽거나 혹은 보는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성인이 되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책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단 이거는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라든가 평생 교육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성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퍽퍽하고 피폐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 마을 교육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삶을 좀 블링블링하게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삶의 목표치라든가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매개체이자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을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다양화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지자체에서 마을 교육에 관심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도 굉장히 적고요. 또 이것을 수행하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지원도 거의 전무후무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준과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꾸준히 해왔던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마을 교육이 좀 가지는 한계점이 여전히 그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마냥 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문서적, 뭐 사회과학 서적 이런 것들을 읽고 그런 동아리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거는 중동의 미나난지 감독이라는 여성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저 사람은 참 목숨을 걸고 그런 거를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제 머리를 땡 하고 때리더라고요. 나도 책도 참 사람을 변화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큰 몫을 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거, 이 영상이라는 매체가 주는 거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되게
매력 있는 매개체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시사회까지 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고 저희 도서관에서 그것을 바로 써먹었죠. 그때는 아이들이랑 같이 즐겁게 사진 찍어서 영상 편집하는 미디어 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는 저도 나름 뭐 꼭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 제작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사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마을 활동을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 마을 활동에 관한 거가 또 전문가가 어느 순간 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곳에서 마을 활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컨설팅을 해주거나 혹은 이 공간에 견학을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 공간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았을까? 변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저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많은 활동 끝에 얻어진 경험이에요. 정말 하고 싶어서 끝까지 붙들어도 가실 분들은 또 가시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싫어 그래도 오실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정도 들고 또 같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든든한 힘이자 보험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더 기쁨이 2배, 3배 되기도 하고 물론 2배, 3배 힘들기도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거는 역시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공간에 대한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은 만나야 한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은 당연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후원자들도 많이 끊기게 되기도 했고 또 이 공간을 찾았던 사람들이 유야무야 느슨해지다 보니 잘 오지 않게 되고 또 문을 여는 시간보다 문을 닫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2중, 3중고를 겪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위드코리아 한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으쌰으쌰 해서 잘 또 오래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도서관을 만들고자 할 때 다른 도서관을 이제 갔었어요. 견학도 하고 탐방도 하고 가서 조언도 얻고. 근데 그랬을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왜 하려고 그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니 잘 하게끔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왜 저렇게 초를 치는 소리를 하시나. 지금 생각했을 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시면은 저도 똑같이 물을 것 같아요.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하시고 싶으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가는 원동력이 될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면은 그거는 본인이 너무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꼭 생각을 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기다림인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은 사실 저도 좀 아직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싫은 소리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의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떤 이런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드러내기보다는 참고 좀 기다려주는 시간을 넉넉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가야 하거든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랬을 때 페이스 조절하시려면 저는 그 기다림이 가장 큰 핵심을
아닐까 합니다.